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스나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올 추석은 너무 더워서 음식 하는데도 힘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니 행복하기도 하셨죠. 저는 명절 때가 되면 늘 명절 전주에 만나서 아이들과 밖에서 외식을 하고, 추석 때나 그런 명절에는 처갓집에 가라 이렇게 보내고 늘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명절에는 산행을 했는데 올여름은 너무 더워서 산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여름에 늘 하던 밤에 걷기를 했고요. 올여름에 제가 근육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근육 운동도 하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팔을 만졌는데 옛날에는 물컹물컹했던 팔이 아주 쫀득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 몸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순간순간 느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길을 매일 같은 길을 가진 않잖아요. 길을 가다가 아니면 바꿔서 가고, 또 그 길도 아니면 또 바꿔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저도 요즘 약간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많이 더웠지만 그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운동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잠을 잘 못 자고 약에 의존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을 조금 먹으려고 밤에 잘 때 또 요가도 아주 30분 동안 복식호흡 하면서 해야만 잠을 들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저만의 길을 잃은 외로운 노인이라 하기는 그렇고 60대 중반의 여자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울감과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해서 잘 겪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와 유튜브 길을 잃어서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처음 유튜브 시작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젊을 때 제대로 잘 못 살아서 노후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생각해보니 내가 70대가 되면 요즘 100세 시대고 저는 건강관리도 잘했기 때문에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70이 됐을 때는 어떡하지? 80, 90이 고령이 되었을 때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아이들한테 신세지지 않고 사는 날까지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생활하면서 약간 불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50대 때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는 늘 내가 노인이 돼서는 무엇 할까 생각을 하다가 모델 학원에 다니게 됐고요. 그 모델 학원에서 또 KBS에 캐스팅돼서 방송 출연도 했고, 그 방송 출연으로 해서 체험 배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나갔었고요. 지금도 섭외가 많이 오는데 제 컨셉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제가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체험 배우나 이런 방송국에서 섭외가 오는 그런 건강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은 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홈쇼핑 광고 감독이신 분이 제가 그런 고민을 했더니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너는 나이보다 훨씬 젊고 그래서 네 컨셉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유튜브에 대한 설명을 막 해주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래,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집에 오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못한다 생각하고 이제 방송활동하고 체험배우도 하고 이 활동을 쭉 하던 중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이걸로는 내 노후가 보장되지도 않고요.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현듯 그 광고 감독님의 그 유튜브를 해보라는 생각이 나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는 영상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기 가서도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했지만 편집자에게 제가 촬영한 것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이렇게 촬영을 못하냐고 편집점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때는 내가 유튜브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막막하겠구나 그런 생각에 그래도 유튜브를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바깥으로만 유튜브 촬영을 하면 안 되지, 일단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든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초보 유튜버 세나킴입니다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영상을 찍고 난 후로는 매주 2편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는 댓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2편씩 올리는데 생각만큼 조회수가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이고 이렇게 처음부터 조회수가 많이 오르고 수입이 된다면 누가 유튜브를 못해?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주일에 2번씩 정말 한 편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1000명 구독자를 만드는데 1년을 계획하고 했지만 운이 좋았는지 3개월 만에 1000만 구독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리석게도 1000명 구독자를 만들면 유튜브에서 성공한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1000명 구독자가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감동스러운 나머지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은 잠시였고 1000명 구독자를 만든 그날부터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1000명 구독자가 되기 전에는 조회수가 조금 올라와도 괜찮아, 당연해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지만 1000명 구독자가 되니까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조회수가 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저보다 먼저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 저보다 먼저 1000명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000명이 될 때까지는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1000명이 되고 나서는 유튜브를 떠나는 모습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1000명이 되기 전에는 왜 힘들게 1000명을 만들어 놓고 그만둘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000만 구독자를 만들고 나니 이렇게 힘들어서 그분들이 다 떠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1000명 구독자를 만들 때는 열정적으로 하고 1000명 구독자가 되면 저와 같이 유튜브 다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1000명이 되고 보니 조회수는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분들은 떠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유튜브를 떠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유튜브를 권하신 그 감독님께서 저보고 옷을 잘 입는다고 패셔니스타니까 옷 입는 법을 올리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쏠깃했어요. 저는 옷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제 옷을 가지고 옷을 이렇게 입으면 10년 젊어집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더니 정말 조회수가 그때는 뭐 1000회만 올라도 엄청나다고 생각할 때였으니까요. 조회수가 막 6000회 막 이렇게 오르면서 구독자도 막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가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됐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수입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지 1년도 안 됐을 때 그 정도 수입이 됐으니까 제 용돈은 쓸 만큼 수입이 됐으니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옷만 가지고 패션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열정이 있어서 제가 남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한테 옷을 빌려주시면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면 옷을 분명히 팔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긍정적이신 분들은 옷을 빌려주시고 어떤 분들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한 가게에서 옷을 선뜻 내주셨습니다. 저한테 돈도 안 받고 그냥 유튜브
유튜브를 한다는 그 말만 듣고 저한테 제가 이제 필요한 옷을 고르니까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정말 영상을 만들었더니 생각보다 옷이 많이 팔렸고요. 조회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저한테 베스트 2장도 주셨어요.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니 옷이 잘 팔린다는 것을 알고 옆 가게에서 저한테 자꾸 영상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던 중 그 옆 가게의 옷이 첫 번째 옷을 빌려주신 그 사장님의 옷보다 조금 더 세련됐고 원단도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가게 거를 한다고 해서 옷을 그분이 선뜻 내주셨는데, 저는 그 구독자님들 옷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해서 입게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얼마에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싸게 해주세요 해갖고 아주 저렴하게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구독자분들이 옷을 사려고 전화를 하면 좀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분들은 좀 불친절해도 옷이 마음에 드니까 그냥 입으셨는데, 제가 패션 옷을 올리면서 저의 정말 찐 팬이셨습니다. 세나님 덕분에 내가 옷을 입을 줄 알게 되었다. 세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옷을 입으니 밖에 나가면 옷을 왜 이렇게 잘 입었냐고 한다, 그런 댓글도 올려주시면서 첫 번째 올렸을 때 옷도 다 사셨고요. 두 번째 올렸을 때 그 두 번째 가게 옷도 다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불친절하게 해서 막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가분이 조금 죄송하다고 하고 이랬으면 됐는데 그렇게 안 했는지 그 화를 저한테 다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낼 수도 없고 제 옷도 아니고 제가 그 옷을 팔아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구독자님들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옷을 저한테 보내줘라. 그럼 제가 그 돈을 환불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 옷은 너무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드는데 그 주인이 너무 X가 없다면서 세나님의 채널로 인해서 그분이 옷을 팔지 못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채널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채널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영상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그것을 내리라 하니까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구독자도 이제 없애시고 나 이제 너를 구독하지 않겠다 그러시는데, 뭐 어떡해요. 이제 그러시라 하고 죄송하다 하고 끊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더 이상의 그 옷을 이렇게 받아서 제가 영상 올리는 건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주위에서는 계속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았지만 제가 그 일은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조회수도 오르고 구독자도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짭짤하게 들어오다가 이제 그 일이 있고부터 제가 이제 패션을 올리지 않으니, 그래서 이제 건강 영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또 영상이 오르지 않죠. 그렇게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그랬나요? 2년 가까이 됐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되나? 옷도 할 수 없고 그만두어야 하나? 라고 대형 그 조회수 많이 올라오시는 구독자분을 만나서 상의도 하고 했지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은 안 주셨고 저를 오히려 더 힘 빠지게 하는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남편과 우리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약간 좀 여자가 푼수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너무 깔끔하다. 그리고 세련됐지만 아나운서들처럼 그렇게 세련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주 수다스럽지도 않고 아주 세련되지도 않고 어중간하기 때문에 영상수가 안 올라오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줘서 제가 기분도 나빴고요. 뭐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자기가 푼수스럽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아나운서처럼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겠냐. 그냥 자기 컨셉으로 하다 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말고 그냥 당신 즐겁게 취미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마음 비우고 하라. 우리 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아무리 취미로 한다고 해도 수입이 들어오다 수입이 딱 끊기면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유튜브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고
다고 생각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조회수가 오르던 안 오르던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2편씩 영상 조회수가 오르든 안 오르든 아주 즐겁게 영상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영상 촬영을 준비하고 촬영할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도 조회수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또 그냥 책도 많이 읽고 해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책 읽으면 제 몸에 실험도 해보고 했더니 어느 날 영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영상이 아주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영상이 오르면서 6,000명에서 6만 명이 되는 데는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수입이 잘 버시는 분들은 그걸 엄청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는 어떤 영상을 올려도 막 조회수가 막 팡팡 오르는 거예요. 또 어리석게도 그때도 이제는 나는 유튜브에서 자리를 잡았나 보다. 그렇지만 게을리하진 않았습니다. 2개씩 영상을 꼭 업로드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정성을 들여야만 하늘도 감동하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감동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나서 어느 날인가부터 또 조회수가 조금씩 줄면서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올리기만 하면은 10만에 이렇게 넘던 것이 한 4천에 이렇게 오르니까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또 오를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1년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계속 이게 오르지 않으니까 불안, 초조, 우울증까지 생겼고요. 우울증이 심해서 잠도 잘 못 자게 되었고요. 지금도 자려면은 자꾸 유튜브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를 못해서 약에 의존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싶어서 약을 조금 먹고 한 30분 동안 요가를 하고 복식 호흡을 하면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잠잘 때는 낮에도 운동하고 하니까 그냥 요가 안 하고 자고 싶은데 꼭 요가를 하고 복식 호흡을 하고 자야만 하니까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서 막 운동하기가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데 막 그 운동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때는 운동이 너무 하기 싫어서 어떤 때는 소주 3잔을 마시고 잠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꼭 제가 후회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그렇게 잠을 자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가벼운데 소주를 3잔 마시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꼭 운동을 하고 자고 어젯밤에도 30분을 운동을 하고 잤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겨울을 맞이하게 됐고 너무 힘들고 내가 유튜브를 그만둬야 하나?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그런 생각을 하던 중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튜브를 그만두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는 온통 유튜브 생각, 콘텐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유튜브를 그만둘 수는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끄럽지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20대인 어린 무당이었는데 그 신내림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그 무당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꼭 내 앞날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나한테 위로를 해줄 만한 자신감을 줄 만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저에겐 필요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저한테 어머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시는데 그런데 이 일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올하고 내년에는 아마도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이기에는 지금 하시는 일을 되게 즐겁게
재밌게 하시고 어머님한테 아주 잘 맞는 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즐겁고 재미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유튜브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나 어쩌나 싶어서 좀 위로가 필요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어머님은 이 일 그만두지 않으세요. 근데 올하고 내년에는 마음을 비우고 하세요. 올 내년이 지나면 분명히 잘 될 거고 그리고 평생 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물론 힘이 됐지만 때로때로 힘들죠.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도 일주일에 하나만 올리고 올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쉰다는 마음으로 하자. 근데 유튜브를 내가 완전히 끊으면 다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없고 감각도 잃어서 못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올리지만 늘 머릿속에는 유튜브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하고 내년에는 뭔가 나한테 배우는 일을 해야겠다, 공부하는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이제 뭐 어떠한 학교를 가서 뭐 학자가 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 몸이 건강하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한 게 댄스 스포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 댄스 스포츠를 배우니까 조금 마음에도 안 맞고 이것도 그만둬야 하나 하고 있을 즈음 김포에 가면 아주 선생님들도 좋고 분위기가 좋은 데가 있다고 한번 가보자 해서 따라갔더니 아주 젊으신 분들이었어요. 저보다 20살, 15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동생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았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하고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났고 그리고 저도 왠지 조금 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린 동생들이 저한테 언니 하고 세나님 하면서 너무너무 친절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댄스 공연도 하고 또 파티도 하고 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런 곳이었고 그 젊은 동생, 여자 동생들은 정말 몸매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춤을 추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아주 그 댄스를 하지만 다른 삶도 아주 열심히 사는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내가 지금 다닌 지 이틀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간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자기도 작년에는 3분 공연을 했는데 이건 1분짜리라 할 수 있다면서 막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를 다니면 이것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저도 그냥 한다고 했어요. 돈도 다 지불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다고 하고 이걸 그만두게 되면 댄스 동호회에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만뒀어도 됐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연습을 하는데 도저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1년 이상 연습했고 작년에도 연습했고 6개월 이상 연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거지만 저는 처음 하는 거고 시간도 2주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울기도 했고 근데 나이 먹어서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몇 번 어리광을 부리다가 내가 연습하면 되겠지 싶어갖고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와서 집에서 하루는 정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옷을 4번 갈아입을 정도로 연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뭐 1000번까지는 안 했지만 제 기억은 1000번 이상 연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원에 가서 맞춰보니까 되었고요. 그래서 공연을 정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원장 선생님이 참 잘하는 게 1년 이상 한 사람, 젊은 사람들과 나이 먹은 제가 2주 동안 했는데 제가 잘하겠어요? 그냥 동작만 따라 하는 거지 절대로 잘하지 못한다는 건 제 스스로 아는데도 그 단체 연습을 하고 나면 꼭 저한테 와서 세나님이 최고 잘했어요. 늘 그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게 칭찬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제게 큰 힘이 돼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을 하면서 내년에는 내가 단독 공연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도 가지게 됐고요. 그
댄스를 배우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 사람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1년 동안 연습한 그 사람들처럼 나는 2주 연습하고도 했는데 내가 뭘 못하겠나 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댄스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배우게 되면 제가 80이 넘고 90이 넘어서도 댄스를 해서 즐겁게 사시는 선배 언니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해서 댄스를 배울 생각입니다. 제가 50대 후반에 자이브 룸바 왈츠를 배웠었어요. 그런데 한 4, 5년 쉬었더니 다 잃어버려서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요. 자이브와 룸바는 어느 정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왈츠는 지금 배우는 중인데 한 2개월, 3개월만 더 배우고 연습하고 동호회 모임 가서 연습하고 하면 잘할 수 있고 80, 90이 넘어도 내가 건강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내가 90이 넘고 100세 가까워도 이 댄스를 잘하고 요가도 잘하고 몸매도 지금처럼 유지를 한다면 정말 여기저기에서 많이 불러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보다 그때는 유튜브에 조회수도 더 많게 될 거고 불러주는 곳도 많을 거고 광고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90이 되고 100세가 됐을 때는 노인들이 그렇게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의 섭외가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외국에서는 보니까 60이 넘어서 미스 코리아 같은 거 그런 거 돼서 60이 넘으신 분이 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미인가가 되신 그런 분들도 보고 내가 노력하면 우리나라도 분명 저런 대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80이 넘어서 저 대회를 나간다면 입선은 하지 못할지라도 분명 어머 대단해, 세나 대단해 이런 그 방송국의 논평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저를 섭외를 할 거고요. 제 유튜브도 조회수가 많이 올라 나이가 먹을수록 제 유튜브의 조회수도 많이 오를 거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유튜브 그만두지 않고 댄스 스포츠도 열심히 배우고 또 무언가를 계속해서 배우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게 나이를 먹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만 있다면 젊은 사람들은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느려도 천천히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젊은 사람보다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몸이 약하고 뱃살이 많고 성인병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먹는 거 줄이시고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면서 3개월에 10kg 빼는 거 나이 드신 분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1년에 내가 10kg는 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누구나 저와 같은 허리 24에 제가 162, 49kg입니다. 이렇게 살이 빠지고는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아서 저는 1년 동안 병원비 호르몬제 받으러 가는 거 3개월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잠을 요즘 못 자니까 3개월에 한 번 잠자는 약 받으러 가니까 5만 원도 안 듭니다. 1년에 약값이 거의 안 드는 거죠. 제 친구들은 보면은 막 올여름에도 코로나 걸리고 뭐 이상한 병 걸렸다고 해서 뭐 찍고 뭐 주기 위해서 100만 원 들었다 막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몸 관리를 잘하고 먹는 것도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피부도 좋아서 화장품 값도 한 달에 5천 원도 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내 피부에도 내 몸에도 먹는 거에도 자꾸 미니멀하게 해야만 건강할 수 있고 대신 운동은 젊을 때보다 내 몸에 맞게 더 많이 한다면 건강하게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100세를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 식생활 개선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무언가 사는 동안 배움을 계속해서 한다면 뇌도 늙지 않아서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힘들면 또 힘든다는 얘기, 즐거울 땐 즐거운 얘기 들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빛나와 함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